새벽 4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선. 올해 57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말로 온몸이 떨렸거든요. 걸레를 적십니다. 물이 손끝을 타고 흐릅니다. 복도 바닥을 닦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57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흐릅니다. 6월인데도 새벽부터 찜통 같습니다. 남편 박준호와 32년을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25세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1년 반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제가 간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점점 말라갔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말라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세상이 멈췄습니다. 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안락 의자를 봅니다. 숨이 막힙니다. 새벽에 잠이 깹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청소 일을. 2023년 6월이었습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나았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몸이 비틀거립니다. 2시간 청소. 57의 몸에는 버겁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적십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쉬다 가세요. 경비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키가 큽니다. 어깨가 넓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입니다. 이동혁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합니다. 경비실 문을 엽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시원합니다. 그가 냉장고를 엽니다. 차가운 물을 건넵니다. 플라스틱 컵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목으로 넘어갑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입니다.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가 미소 짓습니다. 조용한 미소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무언가 보입니다. 외로움. 혼자 사는 사람의 눈빛. 저와 같은 눈빛.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도 혼자였다는 것을. 3년 전 아내를 잃었다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홀로 밤을 지샌다는 것을. 그날 이후 새벽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이 달랐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에어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덥네요. 동혁 씨가 먼저 말을 겁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차가운 음료를 건넵니다. 항상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선풍기 더 틀까요? 그의 배려가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32년 동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뚝뚝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15분씩 경비실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동혁 씨는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이냉국을 가져갔습니다. 김치도 조금씩 담아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동혁 씨가 당황합니다. 어차피 혼자 다 못 먹어요. 버리는 것보다 낫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동혁 씨를 위해 일부러 더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 몰랐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걸 먹네요. 동혁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가족은 없을까? 경비실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사는 티가 났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과 캔맥주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혼자 찍은 사진 몇 장. 하지만 여자의 흔적도 보였습니다. 선반에 커플 머그컵이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를 잃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동혁 씨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는 혼자 사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요. 동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3년 전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공허함.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혼자 밥 먹는 서글픔. 그날부터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까지. 가끔은 과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이 아파트 근처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동혁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이곳을 떠날 수 없어서 경비원 일을 시작했죠.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이라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30년을 한 곳에서 추억을 쌓으며 산다는 것. 우리는 전세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느라 정착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마음이 뭘까? 고마움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죽은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57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동혁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심 어린 표정.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7월이 되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습도가 높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동혁 씨가 서둘러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정말 덥죠? 어서 들어오세요. 경비실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천국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에 뭔가가 날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걸 집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동혁 씨와 한 여자분이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젊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분은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혁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동혁 씨가 당황해서 사진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내분이신가요? 동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 10주년 때 부산에 여행 간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가 가장 행복했는데 아내가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많이 그리우시죠? 동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와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나?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아프기 전 몇 년은 서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지만 진짜 소통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과 32년을 살았는데 정작 마지막 몇 년은 진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동혁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간병 생활이. 네.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동혁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찬 물컵을 채워주셨습니다. 많이 외로우시죠? 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죽고 나서 밤 근무를 신청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선 씨가 오시기 전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동혁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벽이 기다려져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8월 중순이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순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실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에어컨도 멈췄습니다. 금세 후덥지근해졌습니다. 정전인가 봐요. 금방 복구될 거예요. 동혁 씨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부채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더우시죠? 동혁 씨가 제게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손길. 새벽의 고요함과 어둠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부채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정말 살짝.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동혁 씨도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완전히 떼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혁 씨의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선 씨. 동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동혁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경비실.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깜짝 놀라서 손을 놓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동혁 씨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걸 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경비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동혁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준호 씨가 죽은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배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혁 씨 없이 보내는 새벽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아침, 동혁 씨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실수했나요? 그날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동혁 씨가 놀랐습니다. 저도 이상한 거예요. 동혁 씨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동혁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미선 씨가 안 오시니까 새벽이 다시 지옥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경비실에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에게 끌리지만 죽은 배우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하지만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동혁 씨가 제 월세방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혼자 가시기 걱정돼서요.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동혁 씨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정말 살짝.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겨우 집까지 돌아왔지만 열이 펄펄 났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선풍기 바람으로만 더위를 견뎠습니다. 열사병에 감기까지 겹쳤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 괜찮으세요? 동혁 씨 목소리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동혁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초췌했을까요? 며칠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비틀거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동혁 씨가 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급하게 약국에 다녀오셨습니다. 해열제와 이온 음료, 죽까지 사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이런 더위에 혼자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동혁 씨가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어보셨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셨습니다. 죽을 떠먹여주셨습니다. 약도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정말 가족처럼. 준호 씨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냥 병원 가봐라고 끝이었습니다. 동혁 씨, 고마워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있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동혁 씨는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작은 원룸에서 동혁 씨와 함께 밤을 보낸다는 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열이 더 올랐습니다. 동혁 씨가 계속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동혁 씨의 시선이 제 눈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둘 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미선 씨. 동혁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혁 씨를 원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픈 몸이었지만 동혁 씨에 대한 갈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혁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마에, 그 다음에는 뺨에, 마지막에는 입술에. 57년을 살면서 이런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키스는 늘 의무적이었습니다. 동혁 씨의 키스는 달랐습니다. 간절함과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프시면 언제든 말해요. 동혁 씨가 계속 제 컨디션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웠던 지난 1년 반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혁 씨도 울고 계셨습니다. 미선 씨 사랑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가끔 동혁 씨가 제 이마에 뽀뽀해 주셨습니다. 저는 동혁 씨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밤을 보내는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혁 씨가 아침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미역국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몸도 좋아졌지만 마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미선 씨를 돌봐드릴게요. 평생. 동혁 씨의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동혁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로. 9월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졌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된 후 동혁 씨와 저는 매일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에 갔습니다. 동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미선 씨, 얘기할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나이에 거추장스러운 게 무슨 소용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혁 씨 없는 시간들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동혁 씨, 저희 이러는 게 맞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선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57, 59이에요. 이제 남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동혁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이제 남의 시선보다는 우리의 행복이 중요한 나이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제가 대답하자 동혁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동혁 씨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넓은 거실, 침실도 2개,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월세방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동혁 씨가 계속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첫날 밤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같은 침실을 쓸지 따로 쓸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함께 있어요. 이제 혼자 자는 건 무서워요. 그날 밤, 동혁 씨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니. 요즘 우리는 정말 부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혁 씨는 야간 경비 일을 합니다. 저는 새벽 청소 일을 합니다. 같은 집에서 출근하니까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TV도 봅니다. 가끔 죽은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미안해, 준호 씨. 하지만 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어.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나면 죄책감도 많이 줄어듭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동혁 씨와 함께 있으면 자꾸 웃게 됩니다. 이 나이에도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미선 씨와 함께 있으니까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동혁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걸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주변의 시선, 현실적인 문제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제 행복이었습니다. 동혁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지난 몇 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행복한지, 서로를 아끼고 있는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